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류 열풍 사랑의 박찬화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교과서 속의 가야사 문제인데요. 제가 독일 베를린에 작년에 갔을 때 그 한류, 고대 한류를 강의를 하다가 외국인들에게 가야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야를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외국인의 소감이 뭐냐면은 오늘 강의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가야의 문제다. 가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도 지금 한류 팬이 1억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어,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삼국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뭐 배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가야의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가야가 해상 강국으로서의 그런 어떤 강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이제 가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교과서로 돌아가 보면 실제로 이 가야사라고 하는 문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뭐 한마디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자면 가야사는 지금 임나사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교과서 속에 묘사된 가야 무엇이 문제인가? 국사 교과서와 국립박물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가야 문제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박정학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국과 가야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삼국시대와 사국시대, 이 교과서에서는 사국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령 이제 사국시대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사국시대라는 표현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좋지만 그냥 삼국과 가야라고 표현을 한다. 여기에도 뭔가 음모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국시대라는 용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고 또 오국시대, 열국시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글씨가 좀 깨졌는데요. 신라는 서기전 57년부터 935년, 고구려, 서기전, 그리고 백제, 신라, 가야는 AD 42년에서 562년까지만 하더라도 약 520년이 됩니다. 조선왕조도 500년이고 고려도 500년, 5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존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명실상부한 삼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562년부터 660년까지 불과 98년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영욱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국의 성립과 발전이다라고 해서 사국을 인정하고 이렇게 기술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전부 다 삼국과 가야라고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사국이 아니라 왜 삼국과 구분하여 가야를 정리하고 있는가?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가야의 위상이 격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격화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가야 연맹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역사 교과서는 가야사를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채 고립되고 위축되고 쇠퇴한 쇠망사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출판 교과서를 보면요. 가야는 여러 소국이 독자적 세력을 유지하여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결국 신라에 멸망하였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가야연맹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신라에서 박혁거세가 육부촌장의 추대로 진한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신라를 신라연맹국이라고 하지 않듯이 가야연맹이란 온당치 않은 말이다.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를 참고하면 김수로왕이 5명을 오가의 군주로 임명한 일이 나오는데 이 하나만 보더라도 가야는 연맹국의 형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대영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가야의 통치자들은 왕이 아니라 주로 불렀던 것으로 보아 이들과 수로왕 사이에는 지위의 차등이 있었다. 수로왕은 5가야의 주들보다 먼저 태어났으므로 이들의 큰 형으로서 대가야 왕실은 5가야 주실의 종가이기도 했다. 뭐 지금까지 가야의 성격을 6가야 연맹체로 여겨왔으나 연맹체라는 용어는 6가야가 모두 동등한 지위가 있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야에는 적합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맹이란 말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임나연맹에서 오지 않았나. 임나를 가야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임나연맹에서 가야도 이제 연맹이란 말을 그냥 그대로 쓰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가야의 건국을 이 교과서에서는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로왕이 서기 42년에 가야를 건국했다. 많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삼국사기에도 나옵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신 열전에 보면은
후한 건무 18년 이민년 서기 42년에 구봉에 올라가 가락의 구촌을 바라보고 드디어 그곳에 가서 나라를 열고 이름을 가야라 하였다. 후에 금관국으로 고쳤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42년에 가야가 탄생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국유사 삼국사기 두 문헌에도 나옴에도 불구하고 42년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수로왕을 신화화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가야 건국은 그래서 연표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연표가 있습니다. 아까도 연표를 살펴보셨지만 그 연표에 신라 건국, 삼국사기, 고구려 건국, 삼국사기, 백제 건국, 삼국사기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문헌을 이렇게 내세우는 건 뭐냐면 이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건국이 57년으로 되어 있지만 내심으로는 이걸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뒤에서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그 문헌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라고 하면서 신라 고구려 백제를 적고 있는데 그렇게도 표현을 못 한다는 거죠. 가야는. 그래서 가야든 금관가야가 됐든지 간에 42년에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야 되는데 모든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교사 시마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한국사 또 동아출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책의 연표에서 보면은 이게 나와 있지 않다. 몇 군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나와 있는 곳을 오히려 당연한 건데도 칭찬을 해줘야 될 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면 맨 처음에 들어가서 보는 게 역사연대표인데요. 여기는 보면 42년부터 562년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백이동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죠. 파사석탑에 참배를 해서 고유제를 행하면서 이 파사석탑을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가야 본성 전시회를 2019년 12월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을 하고 나서 역사학계가 들고 일어났죠.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김수로 왕과 허황옥의 가야 건국 이야기가 신화이고 허구이고 상상인데 박물관이 실존 역사처럼 전시해 놓았다라면서 신라라고 자극적인 언어로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쏟아냈다는 것은 이런 거죠. 박물관 전시에 대해서 유례가 없는 언론 공세를 편 것이죠. 세계일보, 조선일보 쭉 한겨레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언론 공세를 피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처음에 이 전시를 시작하다가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가봤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가봤는데 다시 가보니까 박물관 아래쪽에 뭐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사석탑이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신화에서 역사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도 볼 수 있게 From Myth to History라고도 적어놨죠. 자, 이걸 보면서 파사석탑 전시 공간까지는 신화의 공간이고 다음 유물 전시로 들어가는 뭐 토기라든지 유물 전시로 들어가는 문을 지나면 역사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김수로 왕과 또 이렇게 허황우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유물이나 또는 문헌들이야 이것은 모두 상상이다. 신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시를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놨는데요. 결국에는 뭐냐면 서기 48년, 42년에 건국하고 48년에 김수로 왕과 허황우의 결혼 사건이 있습니다. 고대 혼례 기록 중에서 가장 상세한 기록, 삼국유사 가락국기 48년조를 보면은 가장 상세한 기록이면서 동원된 인원, 교통수단, 혼인과 관련된 거처, 임시, 처소 뭐 여러 가지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김해김씨 세보를 가져왔는데요. 뭐 이덕일 소장님께서도 족보도 그것을 이제 잘 검증을 해서 이제 역사로 봐야 된다, 역사를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 허황우 비를 보면은 보주태후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 족보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비보주 황태후 라고 나옵니다. 성 허씨 위 황옥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보주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그게 안학이고 고려대 명예교수 김병묘 교수께서 이렇게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안학이고 여길 가보니까 똑같은 쌍어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정기라고 하는 비문이 있는데 금성문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주라고 써 있고 허씨 황옥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더라. 이게 이제 10세기입니다. 그래서 925년에 을류년 925년에 나와 있는 이 금성문에 보면은 이 허황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삼국유사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이미 허황옥이 이렇게 나와 있는 비문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동한초에 허황우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 동한초라고 하는 것은
동한이 25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이 허황우가 김해로 온 서기 48년과 시간적으로 이렇게 일치하게 된다. 그리고 후한서에 보면 서기 47년조에 허씨들의 반란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천성에서 허씨 세력의 반란 기록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뭐냐면 47년의 반란 세력 허씨 세력이 48년에 그때 뭐냐면 허황우와 함께 이 가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문헌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가보니까 그 안악을 보주라고 하는 곳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허씨 집성촌이 있고 15만 명이 지금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실존 인물 허황욱은 그 당대의 어떤 실존 인물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것들을 밝혀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건국사를 전부 다 허구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영국 박물관입니다.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죠. 이걸 3년 전에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의 정유정이라고 하는 청년 리더께서 여기서 가셔서 밝혀놨습니다. 거기 딱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일단 원상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는 AD 300년부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국이라는 거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의 건국 앞에 영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트러디셔널리라고 하는 영어가 붙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트러디셔널리는 전통적으로라고 쓰이는데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전설에 의하면이라는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단어다. 여기에서는 문맥상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의미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트러디셔널리. 그러니까 고구려가 37년, 뭐 백제가 18년, 그다음에 신라가 57년, 가야가 AD 42년에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 우리 스스로가 굳이 이 단어를 써가지고 이 건국을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영국 박물관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에서도 이런 것을 밝히고 또 뭐 한나라 지도가 어디까지 왔다라는 걸 밝히고 그다음에 만리장성이 우리나라 이제 평양까지 들어왔다는 걸 밝히고 했지만 그것을 어디가 따져볼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외교사절단 잘 하고 있지만 고대 문제에 있어서는 봉착한 게 우리 스스로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300년까지는 원시 삼국이라고 이제 영국 박물관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가야도 역시 삼국과 마찬가지로 3세기에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3세기 말이나 그때 금관가야가 등장한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면 스다 소키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상대에 보이는 외국 관계나 영토에 관한 기사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했습니다. 신라본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은 가야와의 전쟁 전투 기록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가야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다. 가야가 그렇게 강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와 가야의 초기 왕계는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는 스다 소키치의 이야기였지만 한국 고대사 학회의 발표에 의하면은 신라와 가야의 초기 왕계는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되어 있다. 그런 견해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에 따르면 신라와 가야의 개국 연대를 3세기 후반 정도로 늦추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가야의 어떤 개국 연대를 3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계가.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는 결국에 가야의 초기 역사까지도 완전히 이제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는 써놨습니다. 뭐 77년에 가야가 신라의 공격으로 황산진 전투가 있었고 94년에 무슨 전투가 있었고 쭉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로는 다 부정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재 교육에 보면은 3세기 중반 가야 연맹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금강가야는. 그리고 그 국립중앙 가야 본성을 보면 3세기에 이르러 변하는 가야로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물관을 가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김수로왕 나오고 그 허황우 나오니까 가야의 건국을 인정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설명문을 봤을 때는 가야의 지배자라고 해서 3, 4세기에 이르러 변하는 가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문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불신하고 있다. 그리고 가야왕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왕 연대표가 교과서에 없습니다. 모든 국사 교과서에는 가야왕조의 계보도가 없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있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가야왕의 계보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삼국유사 바로 이제 그
가락국기에 보면은 금관가야에 10대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왕, 거등왕, 마풍왕, 거질미왕, 이십품왕 해서 쭉 구형왕까지 10대 왕이 있고 또 대가의 왕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교과서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러면은 왜 4대에서 10대의 가야 왕을 지었을까? 그러니까 뭐 조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야왕 연대표를 이번에 이제 했는데 수로왕, 거등왕, 마품왕, 거질미왕, 이십품왕까지 이제 보여지다가 6대부터는 쓰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5대까지는 5대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369년에 바로 임나 일본부설에 해당되는 가야 7국을 백제 외연합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절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것이 369년에 신공항우가 이게 쳐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가야 땅을 쳐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신공항우 조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녹국, 알라, 다라, 탁순, 칠국을 평정하였다. 그리고 친미다레를 무찔러 가지고 백제에게 주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백제가 일본 황실에 조공을 하게 싸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949년에 임나일본부설을 완성을 했던 스에마스의 위치 비정을 그대로 우리 학계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김형구라고 써 있지만 김형구를 포함하여 많은 그 학계 사람들이 이런 비정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창녕이 비자발이다. 그 다음에 하만이 알라다. 합천이 다라다. 그러니까 다라라고 하면 다라라는 것이 일본에도 지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명이 있죠, 물론. 그리고 대마도에도 지명이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동시에 이렇게 연구를 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한반도 남부에 다라다. 그리고 알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미다레로 마찬가지입니다. 친미다레 이렇게 비정을 하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친미다레를 강진에 이렇게 비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369년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는 군사적으로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약한 일본이라는 사회 집단이 그때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 외국 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대표에 보면은 이 가야 왕을 어떻게 해서 쭉 4대, 5대까지 쓰다가 369년조가 나오면서 그 뒤에 가야 왕을 없애버렸느냐.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임나 일본부에 의해서 그 이후는 가야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을 내놓습니다. 뭐 이렇게 그 지면상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근데 지면상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4세기, 5세기고요. 충분히 여기에다가 지면으로 해서 계속 그 가야 왕을 10대 왕까지 쓸 수 있어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면상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원래 자신들이 드러내고 싶은 것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얘기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 가야 동맹이나 후기 가야 동맹이라고 나누는 이 교과서에는 보면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기의 가야 동맹이 있고 후기의 가야 동맹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전기의 가야 동맹은 금관 가야가 주도를 했다. 그리고 후기의 가야 동맹은 고령의 대가야가 주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때는 압록강에 있었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했었고 그리고 대가야 후기를 하면서 이제 섬진강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김태식 교수의 미완의 문명 700년 가야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대가야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5, 6세기 후기 가야 연맹을 왜에서는 무슨 이유에선가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라고 해서 뭔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학계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후기 가야 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임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아이고. 앞에를 보시면요. 결국에 우리가 한사군이라고 하는 것을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위만조선이 필요했던 것처럼 후기 가야가 임나다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놓고 후기 가야가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가야가 필요했던 거죠. 멸망을 해야 될 가야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D 300년 이후부터의 전기 가야 동맹이 잠깐 있었고 뭐 300년부터 해가지고 한 100년 정도 있었잖아요. 100년 정도 있었고 그 이후에 멸망당 후에 후기 가야 동맹은 임나다 이렇게 임나일본부를 들어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확실하게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에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는 바로 이 임나 비서까지 조선 총독부에서 고령에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는 그런 설에 따라서 이렇게 현판도 설치했던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나 사현을 보면요. 임나 사현 기문대사라고 있는데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의 그 가야 본성 전시에서 보면 6세기에 보면 가락국이 임나 사연을 백제에 상실했다. 아니 가락국이 있는데 임나 사연을 상실했다. 가야가 가락국이 임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현을 갖다가 백제에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문도 돌려달라고 하니까 돌려주고 그 다음에 대사라는 지역도 백제에 반환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6세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임나 일본부에 관해서 우리가 369년도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서기의 6세기 초의 기록에 나오는 임나 사연을 백제에 할양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 바로 또 뭐냐면 임나 일본부 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제의 임나 사연을 할양을 했다. 그러면 임나 사연이라는 것이 한반도 남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임나 사연을 지금 위키백과나 우리나라의 그 대백과 사전이야 이렇게 보면 고대 한반도 남부라고 이미 설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이미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칠이 하다리 한자로 그대로 읽으면요 상칠이 하다리 그다음에 사타 모루 4개 지역을 이제 임나 사현이라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천이 되냐면 국립중앙박물관의 현재의 상설 전시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가야 본성 전시에서는 기문 대사 그리고 이때 없었던 다라국 비사벌국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369년조에 있었던 임나의 어떤 침범이라든지 또는 기문대사라든지 6세기 기문대사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표시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 본성 전시에는 기문대사의 지도와 기문대사에 대한 설명이 가득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문대사 가야의 집단인 기문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20년 한국사에 보면은 대가야는 섬진강을 통한 교역로를 개척하는 등 활로를 모색했다라고 해서 섬진강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임나사현 기문대사는 섬진강 유역이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 대가야는 섬진강을 통해서 교역로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문구가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세기 들어서 중학교 교과서인데요. 6세기 들어 대가야는 백제에게 남원 등 전라도 동부 지역을 빼앗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이 기문입니다. 기문이란 지역을 지금 남원이 기문가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가야는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인데요. 대가야는 섬진강 하류와 소백산맥 서쪽까지 세력권을 확대하기도 했으나 결국 신라에 병합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섬진강 하류 쪽에 뭐 남원이라 이런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남원시에서는 뭐냐면 우리들의 어떤 기문가야, 이 기문가야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기문가야의 역사적 가치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계속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역이 뭐냐면 이 지역이 일본서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임나의 사현은 백제와는 닭과 개의 주인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가까우니 백제에 주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이 문구만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이는 국가 간의 경계가 아니라 마을이나 부락의 단위에 대한 어떤 설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일본 열도에 있었던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대마도에서 있었던 이야기거나 이런 어떤 주장이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지금 확고하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 본성 때 이렇게 보면 기문가야 그리고 아래 사타 상달이라고 하잖아요. 임나 사현의 지명들이 여기 드러나고 있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항의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산 시립박물관에서는 이걸 다 지워버렸습니다. 기문대사가 있었죠. 근데 그 4월 달에 있었던 그 부산에서의 전시에서는 이렇게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저는 이제 처음에 가야사는 거의 임나사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모든 선생님들처럼 지금 안타깝게도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교과서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교과서와 뭐 완벽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2020년에 교과서를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이 임나사현 기문대사처럼 이제는 뭐냐면 조금 더 문장이 하나씩 추가가 되면서 바로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4세기뿐만 아니라 6세기의 어떤 표현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가야사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3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가야사를 이제 진정한 가야사를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 학계에서 임나 일본부설이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교과서에서도 박물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야사를 빙자한 임나사다 또는 임나일본부설에 의한 임나일본부설을 위한 가야사 서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